그런데 한국이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보고 누락했다고, 이 사드 배치 보고 누락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드 보고를 누락했다고 진상조사를 들어가서 외국에 중요한 회담을 하러 나가는 국방장관을 개망신을 시켜서 저렇게 보내는 형태에 대해서 지금 누가 신이 가장 낫겠습니까? 첫 번째는 북한의 김정은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시진핑이고, 가장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운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와 국방부일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세어댐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다 엄청나게 지금 덜쑤시어 놨습니다. 자, 미국 국방부 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자, 주한미군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다, 한국 내부의 문제다라는 입장인데요.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고 운용할 당사자인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요구한다고 신이 나서 떠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건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 자체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한마디로 알력이지 우리가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원칙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 국방부가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주한미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한국 청와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불만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불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미국은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할 때 극도의 보안을 붙입니다. B-1B라든지 B-52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칼빈선이나 이런 레이건 같은 이 항공모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군의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 온다 이럴 때 의도적으로 북한을 보고 도발하지 마라 할 때는 며칠날 온다 한국에 온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은 지금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 미국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공개하는 걸 봤습니까? 그건 왜 공개하는가 하면 두 가지 성격의 무기가 있죠. 하나는 그냥 힘을 한번 보여주는 쇼잉업 하는, 쇼하는 무기로는 공개합니다. 왜? 이런 게 와 있으니 너네 장난치지 마라 해서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은 4월 달에 북한 태양절과 또 창군 기념일 이런 부분에 도발하지 말라고 공개를 많이 했지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또 가지고 있는 다른 하나의 카드는 북한이 뭐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 있는 무기들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일체 공개하지 않고 한국군한테도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와 시설과 그거의 운용 배치 형태에 대해서 일일이 한국군한테 알려주느냐? 저는 안 알려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한국군 안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국군이 알려줘서 그것이 또 보고되고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군사 정보는 기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급 기밀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한테도 알려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사드 같은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없는 이 미사일 레이더 포대를, 특히 중국과 북한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부분을 일일이 이렇게 스포츠 게임 중계하듯이 어디까지 왔다, 어디 있다, 어디 올라갔다, 이제는 전기 연결해서 드디어 배치가 되었다, 이런 것까지를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기가 아니죠. 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군 같은 경우에는 전략 자산을 한국에 투입할 때 극도의 보안에 붙이고 사드 장비도 반입 여부와 보관 위치, 즉 반입 아까 말한 대로 배치, 전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미군의 보안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일일이 다 알려지면 북한이 미사일 등으로 타격할 수도 있는 만큼 군사상 기밀로 분류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드 발사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중계하듯이 알리는 것은 적에게 표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아. GPS 위치를 가르쳐주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여기 때려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주한미군은 말은 좀 조심하겠죠. 쫄병들이라서. 미국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이 사드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투명했다.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 말이 빠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불편함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마치 미군이 사드 장비를 암거래하듯이 불법으로 몰고 간다라는 이런 몰이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요.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과 주한미군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큰 마음 먹고 비싼 장비를 갖다 놨는데 왜 몰래 들려왔냐고 다 합의해서 처리한 것을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미 회담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공식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삼은 보고 누락은 미국하고는 상관없고 한국 내부의 문제인데 우리가 불쾌하다. 그런데 이후 추진 일정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반도에 사드 배치한 부분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정권이 탄핵되거나 그 다음에 교체됐다는 것은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문제지요.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가 전임 정부에서 한 건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미국은 한미 동맹의 정신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한국의 새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은 그래? 그러면 한미 동맹부터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말을 정확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드 배치가 문제냐? 이거는 너하고 우리하고 합의했는데 우리는 너가 정권이 바뀐다고 이 말을 고쳐야 되느냐? 미국은 안 바뀌었냐? 미국은 오바마 때 배치하기로 합의했는데 트럼프가 돼도 그러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한번 찔러본다고 돈 내라 하니까 우리 난리 쳤잖아요. 너네 전번에 공짜로 갖다 놓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에 뭡니까? 아니 그거는 트럼프가 그냥 찔러본다고 하는 이야기고 이건 공짜다라고 미국이 확인해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바뀌어도 이의 제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트럼프 때 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국하고 합의했다면 트럼프가 그때 돈 내놔라 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낙장 불입이자 일수불태라 뭡니까? 일단 한번 말했으면 지켜라니까 미국은 돈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갖다 놓겠다고 합의했으면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아니라 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미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정권 교체에 따라서 우리도 약속을 지키니까 너네도 약속을 지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소파 협정에 따라서 협정 내용대로 우리는 진행했다. 우리는 무기 갖다 놓을 때 우리가 필요한 미군을 지키거나 북한을 공격을 하기 위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우리 판단에 따라 갖다 놓는 거고 그걸 들러올 때마다 일일이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걸 들려놓을 땅 좀 주라 하니까 한국이 주겠다 해서 성주에 갖다 놓은 걸 뿐이다. 뭐가 문제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네들이 우리하고 동맹관계를 깰 생각이 없다면 합의한 대로 지켜라, 이런 이야기고, 근데 미국 정부야 속은 부글부글 끓더라도 겉으로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상당한 경계와 우려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 보고서에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 있는 여러 정치 집단 가운데서 가장 미국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또 지금 29일날 방한한 가드너 상원 외교안보위 아태소이 위원장은 한민구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결정이자 한미동맹을 위한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 정가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의 배치 자체를 문제 삼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배치 과정에서 지금 무리를 자꾸 빚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드 4개를 조속히 배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성주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4개도 전기 꼽아서 가동을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민구 장관이 사드 4개가 배치됐냐고 정의용 실장이나 그 밑에 있는 안보실의 차장이 한 장관한테 물었다면, 한 장관이 지금 보니까 미국도 배치하라고 요구하는 걸로 봐서 2기만 배치되어 있고 4기는 전개만 돼 있지 반입되어서 배치는 안 돼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한민구가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민구의 지극히 당연한 말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는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이제 신이 났습니다. 중국 매체와 정부는 일제히 사드 보고 누락 사태를 대해서 특필하면서 엄중 우려를 표시하며 배치 철회라고 이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미국 측에는 어마어마한 불쾌감을, 중국 측에는 신이 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한중 간에 지금 이 줄타기를 하기 위해서 사드 보고 누락 문제를 의도적으로 지금 대외적으로 표출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CCTV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한국에서는 그간에 한미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한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성주 등에서 주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 대통령의 이번에 이러한 조치가 사드 반대론의 연장성산에 있다고 보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 내에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불이 붙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한편에서도요, 이 몰래 반입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서 어리둥절한 표정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한 전직 장군은 도대체 이번 논란의 진상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쓰면서 언론에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서 아직 미스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문제뿐만 아닙니다. 자,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 미군이 무기를 갖다 놓는 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한다는 말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드 레이더보다 더한 전자파가 나오는 그린파인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 갖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배치했는지 저는 의문인데요. 이번에 이 사드는 국방부가 조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또 뭐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 유해성 논란을 하도 제기를 해서 6개월 안에 이렇게 배치를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한국의 좌파들이 하도 사드 반대를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한국의 종북 좌파들은 몇 년 전부터 이 장비 들려올까봐 북한이 사주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유해성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가보고 광 가보고 다 해보니까 이 별 문제 되지 않겠다 싶으니까 썩 사그라들었는데
그래도 또 성주 주민들을 비롯해서 하도 부추겨가 떠드는 바람에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를 이걸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 환경영향평가는 3단계가 보통 있습니다. 3가지. 전략환경평가, 일반환경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3가지인데, 이건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정도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그래서 6개월 안에 보통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이 사드를 조기 배치하기 위해서 6개월 안에 끝내기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 최근에 거의 끝난 단계인데, 정권 바뀌고 난 뒤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략이나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엄격한 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라는 말을 청와대가 함으로써 이제는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사드가 배치가 되어서 가동이 되는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를 방문한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를 만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국회 논의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애미길 때 소방영향평가, 그리고 위생평가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무조사하고 결국은 철수하게 만들듯이 지금 한국이 사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거를 하고 국회 논의해야 된다 하면서 완전 배치 가동에 제동을 걸게 되면 신속 배치하겠다라는 합의를 깨는 게 되고 결국은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은 최근에 이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고, 주한미군 머리 위로.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 3대가 이렇게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고, 그러면서 지금 2억 불이 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ICBM 요격 실험까지도 하는 마당에 1년쯤 걸릴 거니까 더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장비 들려놓고 쓰지는 마라, 묶어 놓겠다라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원 이 민주당 원내 총무를 만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정권이 충분히 알리지 않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서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우리 전 정권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전부를 다 불만을 품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은 사실상 사드 배치를 인정하고 포기하면서 이걸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한국 측에 좀 압박을 하고 얻어내고 끝낼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참에 다시 한국 정부에서 들여온 거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가동되는 거는 아니다라면서 들여오는 과정에 전부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날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사드 부품이 한국 내에 들어왔다는 것과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 즉 배치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면서 이대로 다음 정부에 넘기면 그것을 카드로 미국, 북한, 중국과 대화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지금 사드 조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장비를 한국 갖다 놓은 상태에서 운용은 못하게, 즉 배치는 못하게 하면서 미국, 중국, 북한하고 딜을 치겠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드가 한국에 들어와가 인질이 돼버린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가동도 못하고 그 비싼 장비가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앞으로 한국을 대하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슈퍼 트루퍼라고 고개사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주를 타다가 어느 쪽으로 자빠져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